작년 7월 12일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했을 때 당시 그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던 그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녹취 파일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다시 오늘 아침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에서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공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또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전에요. 네.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이 네네네. 이게 변호사는 구치소에 갈 때 그 휴대폰을 맡기거든요. 다 맡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음 파일을 누가 녹음했는지는 이화영도 김영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김영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게 확실한 것이 네. 일단은 구속돼 있는 사람은 신체 검사를 엄청 받기 때문에 없죠. 예, 녹음기가 당연히 없고 없죠. 네. 잘 들어보시면은 김영태 변호사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고 이화영 그 부지사의 목소리는 울립니다. 이건 어떤 때 그러냐면 마이크가 멀면 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몰래 녹음기 같은 거를 김영태 변호사가 자기 품에 있으니까 이제 몰래 자기 목소리는 잘 들리고 저쪽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이화영 목소리는 잘 안 좀 울려서 소곤소곤 들려요. 아, 그거는 울리는 거는 이제 이 녹음기가 김영태 변호사 수중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소곤소곤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해설하실 때 너무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심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이랬다 저랬다 막 해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지가 않고 뭐 이화영 지사 얘기도 막 무조건 맞장구도 쳤다가 막 또 딴 얘기도 했다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둘이 뭐 짜고 친 거야? 짜고 몰래 그냥 서로 알고 녹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잘 보면은 교도관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은 이화영 부지사가 목소리를 낮춰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접견권이 있지만 그 공간이 좁고 교도관이 들리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교도관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상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은밀하게 좀 불리한 부분들은 변호사한테 은밀하게 낮추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고 들으면은 정확히 들리실 겁니다. 네. 자, 지금 댓글에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단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좋아요가요. 좋아요 별로 없나요? 좋아요가 지금 1000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설주환 변호사가 그 출연하셔서 몇 번을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설주환 변호사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공개했던 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썸네일을 그렇게 뽑았죠. 정청래 위원장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라고 했더니 정말 신박한 썸네일이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몰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괜찮았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 밑에 나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 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미 더들지 말아야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 밑에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튼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을 더 줬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쌍방울하고 네. 이화영이 작업하고 있다며 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쌍방울하고 저기 이화영이 그 권수영을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네. 비밀인데.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하냐고 만병이 여겨주니까 알지. 내가 그랬죠. 역시 만병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거 맞다.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 네. 자,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들어봐도 이게 진짜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은데 저는 똑같은 매번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 김영태 변호사가 이 의뢰인과의 대화를 녹취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윤리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거는 녹음한 의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김영태 변호사로 빙의돼서 저도 변호사 했지 않습니까? 한 예, 3년 정도 예. 했는데 뭐 당연히 의뢰인의 그거를 녹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 생각했는데 딱 하나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화영을 꼬시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분거를 다시 없었던 걸로 바꾸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예. 변호인인데 와가지고 실컷 자백해 놓은 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의뢰인의 또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아,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령받고 와서 나는 어떻게 보면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이재명 대표 구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이화영 입장에서는 눈치도 보고 눈치가 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빙빙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꼬셔야 되는데 안 꼬셔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화영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안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김영태 변호사 정도 되는 분이면 시뮬레이션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100%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뭐 너무 명백한 증거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 받을 게 뻔하니까 이화영 지사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회유 협박 내지 그 진술이 조금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이재명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 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의뢰인의 그 진술도 보면은 이화영이 그냥 대충 얘기하면 꼭 뒤에 말을 붙입니다. 아,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죠. 검찰이 요구해서 그런 증언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자꾸 그걸 확인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거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뭔가 찾아왔으니까 당하고 척질 필요는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싸워주면 자기도 좋으니까 민주당 얘기에도 좀 맞장구 쳐주면서 내심은 검찰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백도 했고 그리고 재판부가 봤을 때도 자기 책임이 경감되니까 이제 자백은 자백대로 유지되고 민주당 사람들이 왔으니까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덕담은 덕담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계속 와가지고 이거 계속 만들어진 거죠. 뭐 검사가 이런 식으로 유도한 거죠. 그야말로 유도신문 비슷한 걸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은 그냥 녹음되는지 모르니까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랑 박은정 의원은 앞부분을 주로 틉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보시면은 틈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화영이 직접 나 검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조작돼서 걔네들 와가지고 나 뭐 지금 주장하는 연어 먹여가면서 술자리도 만들어주고 나를 너무 협박했어. 뭐 회유했어.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줄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짧게 얘기하면 김영태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털어놓은 상태니까 좀 이재명 입장에서 면이 받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뭐 검사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뭐 김성태가 밀어붙이니까 뭐 그거 팩트랑은 좀 다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태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그 진술을 계속 유도해내는 유도해내는 거. 네, 유도해내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한 3, 40분 되는 겁니다. 그 날짜가 보니까 7월 12일이니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7월 12일인 날짜가 보면 그 좀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가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진술을 하잖아요. 검찰에 가가지고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네.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시점과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술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중간쯤에 있으니까 양쪽에 다 보험을 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양다리도 아닌 것이 투트랙이 가능하잖아요. 투트랙으로. 예. 왜냐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야, 나 검찰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민주당에서 강하게 싸워줘.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싸워주면 자기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검찰이 여죄를 수사하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막 불러서 난리치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도 그렇고. 그 효과도 누리면서 자기는 민주당하고는 구속돼 있으니까 민주당하고는 직접 이렇게 내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자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고 좀 뭐 저는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는데 그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죠.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대납. 네. 변호사비 대납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태영 변호사 대납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네. 이태영 변호사 대납. 두 번째가 재판 로비. 네. 재판 로비, 대법관, 전 대법관, 재판 로비. 근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심에서도 재판 로비가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네.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최근 재판에. 네. 그럼 그것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보면 여기가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한 네. 제한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마치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매우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를 고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고발하셨나요? 고발 이미 했습니다. 고발했습니까? 네. 네. 그 고발의 핵심은 어떤 거죠?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재판부 로비 의혹인데 재판부 로비 의혹. 네. 지금 권순희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녹취록을 보면 1심, 2심에서도 마치 조금 로비를 한 듯한 뉘앙스가 그런 좀 뉘앙스가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재판부의 판사한테 실제로 로비가 통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 좀 이재명 대표한테 공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겠죠. 그런 사람들 어떤 내용은 또 과장돼 있을 거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재판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대상자는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뇌물 공여로 제가 고발을 했고요. 네. 변호사비 대납은 당시 그냥 그 특정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그분도 당연히 보도가 나왔고 그분 외에도 이게 지금도 똑같은 이슈인데 이재명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30몇 명을 일단 쓴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사실 재벌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썼죠. 더 많이 쓰고 대법관 더 오래 출신, 쓰는 거예요. 대법관 출신도 많고 김현장 소속도 있고 예, 꽤 많아요. 그 변호사는 시간 베이스거든요. 타임 차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에 하루 종일 가면은 얼마 그 연차에 따라서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2억 5천 썼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저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되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뭐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앉혀줘서 뭐 다른 외곽에서 다른 금전적인 이익을 줘서 변호사비를 좀 보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예. 뭐 비비안 얘기도 나오고 뭐 나노스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도 딱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제 유하영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놓자는 것도 아니고 뭐 대납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내가 뭐 다 줄줄 부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를 할 듯이 하니까 본인이 캥기고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어떻게 보면 대신 받은 택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측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조직인 광장이라는 조직에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고,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그 이재명 측에 후원도 했다는 얘기가 살짝 나와요.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후원금은 다 1인당 한도가 있거든요. 있죠. 한도를 넘어가면 또 이름도 공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기로 후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10만 원, 20만 원 후원하면서 경기도지사한테 생색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기로 후원해 놓고 사실은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후원했는데 뭐 이름은 여러 사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또는 김용이라는 그 측근도 등장하잖아요. 등장합니다. 네, 거기 통해서 뭐 후원금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쪼개기 후원 부분과 광장에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게 해서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녹취록의 출처를 가지고도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자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또 보면 그 뭐였더라? 저기 그 보면 그 이 설주환 변호사 제가 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증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설주환 변호사나 이모 변호사는 법사위에서 아예 부르지를 못하게 민주당에서 막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명백하게 지금 민주당이 정해놓고 지금 이거를 그 청문회를 한 거잖아요. 네. 아, 이건 뭐 좀 진짜 얍실한 짓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검사가 연어 사주고 술도 사주고 뭐 술도 먹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해서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주범이 인정되면 막 징역 10년씩 넘는 그런 사건인데 뭐 그런 이벤트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허위 자백했다는 것도 우스거니와 네, 당시에 교도관들이 36분이 있었는데 36분을 검찰이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죠. 전원을. 네. 근데 한 명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화영 이제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날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언제 술 먹었다라고 하면 그날은 뭐 오후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날 술 먹었다라고 하면 또 어떤 날은 교도관이 명백히 아니라고 증언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은 술 먹은 날짜조차도 이제 특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유 협박당할 당시에 앉아있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있죠. 이 사람은 목격자인 거예요. 예, 이 진상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 목격자들을 제일 먼저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죠. 그게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신청을 이번 법사위에 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 사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죠.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변론한 사람들은 회유 협박했을 때는 있지도 않았던 않았던 네.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화영의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이 변호사들만 증인으로 쏙 신청을 하고 여기는 쏙 빼낸 거예요.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을 하면서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본인들 불리한 증거는 쏙 빼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 있는 행동이고 본인들이 할 말이 없고 이 변호사들이 증언이 되게 본인들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설주환 변호사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안 그래도 본인한테도 그렇고 이한희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다. 네. 당신들이 있을 때 혹시 연어 무슨 뭐 검찰 회유 이런 게 있었느냐? 네.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 네. 분명히 자기는 언제 관뒀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좀 없었고 그 이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알 일이 없다. 네. 그걸 자기한테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한희 변호사한테도 확인을 검찰에서 했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다. 그 교도관 36명도 똑같은 진술을 하는 했죠. 거죠. 예.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께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대답을 보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좀 보여주세요. 유하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아닙니까? 자백한 사실이 뭐, 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자백하지 거잖아요. 않았습니다. 당시 설주한 이하인 변호사가 유하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 날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내려고. 아니, 설주한 변호사는 음주 사실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유하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설주한 이한희 변호사는 쏙 빼고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반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이 자백을 했냐고 주 의원님께서 자백을 했냐고 물었는데 자백하지 않았다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검사 시절이었으면 잠깐 저 조사실 들어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 법사위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자백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자백을 안 했다고 그러고 네. 그런 다음에 당시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가 자백하는 조서 내용에 서명 날인까지 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사임을 하셨대. 설주한 변호사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 변호사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서명 날인까지 했는데 그분이 사임했다는 거는 그 질문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 눈속임이 너무 심하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인 게 뭐냐면은요. 유하영 부지사는 국회의원도 지내고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많죠. 근데 지금 짜장면 사주고 연어 한번 먹여주고 네. 그랬다라고 해서 이 거대한 사건을 상관도 없는 이재명을 끌고 와서 내가 사전에 다 보고했다라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고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지금 주장대로라면 그렇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짜장면에 회유돼서 혹은 연어에 회유돼서 이재명을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끌어들여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재명한테 되게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 이 대가 관계가 안 맞아요. 저는 짜장면 먹고 그렇게 아무리 제가 악하게 산다고 한들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다고 그런 거 합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죠. 근데 법사위원들이 저번에 왔더니 직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완전. 고생 많으시죠. 그렇죠. 예, 전현 의원이 특히 네, 어떡해요, 뭐. 아니 원수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보고 안 받았고 했는데 예. 실컷 본인이 짜장면에 넘어가서 연어에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주장에 의할 때 예. 허위 자백까지 해가지고 언론에 다 나고 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로 인해서 기소됐잖아요. 네, 본인들 입장에서 오해받아서 기소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네, 진짜 원수죠, 원수.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그게 저는 법사위에 이하영 부지사를 부른 그 장면이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이게 재판이라는 게 공개되더라도 예. 방송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써서 오는 거니까 이게 생생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재판의 일단을 보여준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죠. 어떻게 재판하고 있느냐.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화영 진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화영 이 사람 못 믿겠네? 못 믿겠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 민주당이 굽심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한테 코가 껴있구나. 코가 껴있구나. 그리고 이화영이 입 열면 진짜 이재명 큰일 나는 상황이구나. 이거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추가 범죄까지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또 단서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추가 범죄를 정말로 이화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장면도 나타났고 다 들었잖아요. 네. 생생하게 다 들었잖아요. 저게 녹취록 내용이 보통 국감때 녹취록이 많이 공개되는데 보통은 화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범죄 누아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량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와 뭐 그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추려는 그런 그들만의 세상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모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는 진정으로 두려워요. 변호사님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네. 구체적인 액수도 나오고 막 소곤소곤 해가면서 두려워요. 근데 그거를 진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건에 실체가 있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좀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좀 궁금한데 우리는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이 딱 틀어졌을 때 네. 이화영 증인의 눈빛이라든가 이게 좀 이 상황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 동요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좀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제 법정에서 직접 이제 검사로 나가서 논고도 해보고 네. 했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검사든 변호사든 가서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면서 네. 이게 모든 사람한테 통할 정도의 얘기가 되면요, 되면요? 이게 고유한 정적이 딱 흘러요. 아 법정에서도 정적이. 네. 예. 다 집중도가 이제 쫙 집중도가 모이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녹취록 틀고 오전에 제가 녹취록 안 틀은 상태에서 예. 이화영이 막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뭐 그런 자유자재로 얘기를- 막 그런 그냥, 얘기를 한 적도 응, 없고 응.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어놓고 이제 예전에 검사 시절을 보듯이 이화영 반응을 보고 있었는데 예. 진짜 당황하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당황했고 그게 트는 분량이 2분 몇십 초다 보니까 예. 아마 분량이 짧았으면 이제 본인이 수습을 못했을 텐데 본인이 당황했고 보통 국감장은 목소리 켜진 의원 것만 이제 좀 잘 들리기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예. 그 전체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정적.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 목소리나 이게 이분들도 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화영 목소리랑 김영태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게 녹음된 게 본인들의 앞부분만 틀고 싶었는데 뒷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정적이 있어서 옛날에 법정 갔을 때 생각이 좀 나긴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 김영태 변호사가 일단은 본인들이 이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한 거잖아요. 네. 제출했고 이게 또 오마이뉴스 쪽에도 줬고 네. 맞잖아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쪽에서 이게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녔고 네.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야당 의원도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본 거예요? 근데 전 그게 궁금해요. 제가 제 녹취록 하고 나서 많은 유튜버들이 해설도 하시고 저보다 더 실력이 있고 전문적인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막 봤어요. 근데 다들 그런 걸 지적하세요. 왜 불리한 거를 이렇게 그때 여기서 또 어느 극이들의 수단가요? 나와가지고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님 막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 강전의 변호사. 유해적 행위다. 유해적 행위다. 예. 어떻게 이화영한테 이렇게 불리한 예, 거를 예, 법정에 낼 수 있는 예. 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특히 처음에 있었던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 같은 분들은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분들이고 예. 이분은 민주당 법률자문위원 출신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선임해 준 사람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지만 변호사로서의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자기 직업 윤리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이화영의
되게 좋은 변론을 한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자기는 예. 직업윤리에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윤리. 예. 민주당 입장에서 따르면 이재명 불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사인했다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본인이 봐도 증거가 꽉 짜여져 있어서 이재명 모르게 이걸 했다고 하는 게 너무 궁색하고 형량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정말 변호사 윤리에 맞게 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 온 변호사들은 훨씬 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면 그렇게 이 중간에 들어가서 입장을 확 바꾸는 거는 저 자체도 되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얼마나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형량이 지금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3년을 사느냐 9년 6개월을 사느냐 가족부터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몇 달에 걸쳐서 자백해 놓은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획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리스크 있는 변론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그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예. 이 이화영의 형량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화영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다퉈 나가면 너 무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유죄 받으면은 꼼짝없이 9년 6개월 1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단의 녹취록을 보고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어차피 김영태 변호사가 그 녹취를 하러 간 이유는 예, 그 이재명한테 유리한 걸 뽑아내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단에 그런 말을 보니까 이제 그거만 본인들은 신난 거예요. 뒷단의 거를 저처럼 자세히 음미하면서 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으로 제출하면 앞단에 이 말 있네 이 말. 정치인처럼 본 거예요. 변호사처럼 본 게 아니라 정치인이 법사위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걸 녹취록을 보고 이거 지금 이재명 관련된 진술 조작된 거 맞네. 이거 내면 되겠다 하고 덜컥 다 낸 거예요. 다 낼 필요도 없죠. 사실 잘라내도 잘라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녹취록 자세히 변호사가 그 정도 녹취록 내려면은요 3번 4번 정독하고 변호사들끼리 회의도 하고 신중해야 돼요. 이 이화영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불쌍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한다? 저는 사실 좀 잔인하다고까지 느낄 정도로 어떻게 이거를 뒷단의 거를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내나?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앞에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냥 뒷거는 슬렁슬렁한 거네요. 아니 덕분에 저는 까서 좋았지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 변호사 마인드를 못 버렸는데 막